학교 환경교육의 의미. 지금 학교 환경교육은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클라이메이트 클락, 즉 탄소시계는 지구온도 상승 한계점인 1.5도씨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현재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은 6년 7개월이라는 뜻입니다. 지구온도 상승 한계점인 1.5도씨를 넘어선다면 지구의 기온 상승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2, 3, 4도씨를 넘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의 대멸종으로 향하겠죠. 탄소시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의 타이머입니다. 하지만 6년 남짓한 이 시간을 7년 혹은 10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탄소시계는 어쩌면 영원히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소시계는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탄소시계는 환경교육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교과 학습 주제를 대규모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신설되고 작년부터는 탄소 제로, 기후변화 교육이 이슈가 되면서 환경교과 선택 현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경고와 우려가 교육 분야로 투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의 학교 환경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학교는 선택 교과로 환경 과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는 21년 기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합쳐 731곳, 3.5%뿐입니다. 전국 환경교사 수는 73명으로 전체 교원 수의 오직 0.01%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중학교의 환경교육은 환경을 전공한 교사나 환경교과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은 단일 교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립적 교과 조직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는 각 교과의 틀을 벗어난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의 고유한 틀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경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학교에서 기후위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교과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통합적 접근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라는 환경의 의미에 따라 우리는 교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혹은 다양한 접근법으로 환경 교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후위기, 그리고 관련된 환경 이슈들을 통해 우리는 모든 교과에서 통합적 접근 전략에 따라 학교 환경 교육을 할 수가 있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라는 정의에서 우리는 학생, 교사와 같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교과목 자체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은 다양한 교과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환경이라는 학문에서 다룰 수 있는 각각의 교과들을 환경 이슈와 결합해서 해석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해 나가는 것이 환경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에서 시작해서 환경을 통해 진로와 직업으로, 기술 과정으로, 영어로, 국어로, 도덕으로, 사회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환경 이슈를 이용하면 이 많은 학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으니까요. 과학에서 광합성 과정에 대해 다룬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합성 과정을 이용해서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저장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탄소 저장고는 만들기 어려우니까 학교 텃밭 교육이나 먹거리 교육으로 연결시키면서 농업과 소비문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과학, 기술, 사회, 진로와 직업, 도덕 등의 교과 내용 영역을 환경 교육적으로 다루면서
다양성 있게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환경교육의 방향. 그럼 이번에는 기후위기를 위해 환경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기후위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들은 기후변화 자체에 제한되지 않고 기후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사실에서 기후위기에 관여한 사람들과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포함한 과학적 사실과 연결된 사회 체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기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학 지식과 어떤 방식으로 삶에서 발현되는지 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환경교육은 기후 지식에 대한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이 아닌 기후위기의 미래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후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교육에서는 기후를 다루면서도 기후와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와 인류 문화, 과거와 미래 세대, 지역 공동체와 지구 공동체 등 다양한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범위를 다루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윤리, 정치, 문화, 환경적이면서도 동시에 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후위기 환경교육이 삶을 다루어야 하는 교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 기후위기 교육의 방향을 그림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이해 증진이나 실천의 의미 탐색, 삶의 성찰, 긍정적 참여와 같은 일들이 삶의 다양한 사건과 맞물려 순서 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이 방향성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또 다양한 기후위기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재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목표로 지정하고 지도하기보다는 각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 수준이나 삶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후위기 요소들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이용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적으로 제시하고 실천을 강요하기보다는 이러한 실천이 나와 공동체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과학과 정치,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의 환경이 사회와 나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학생들의 내면화 과정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과 교육 과정을 반영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 환경교육 비전문가에 해당하는 각 교과 교사들이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사의 환경교육에 대한 흥미 및 동기 유발도 주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교육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의 내용 영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원인, 결과, 대응, 해결이라는 큰 흐름을 따르면서 IPCC 제6차 보고서와 같은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재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성찰과 함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교차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시민성의 향상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환경교육을 하실 때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환경 소양 요소를 염두에 두신다면 좋습니다. 다루고 싶은 환경 이슈를 선택하셨다면 어떤 환경 소양 요소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변화가 학습자의 외재적 관점 혹은 내재적 관점 중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려하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기후위기 환경교육을 위해 이 교재를 참고하실 때에는 교과와 내용 영역을 고려하여 환경 이슈를 선택하고 어떤 환경 소양 요소를 중점으로 다룰 것인지, 그리고 학습자의 성장이 사회적 변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개인적 성장에 집중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려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교재 구성 및 활용 시 유의점. 기후위기 대응 교재는 학생용 자료와 교사용 자료, 그리고
수업용 PPT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용 배부 자료는 주제 개요와 본문, 교사 참고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 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 영역 및 수업에 관련된 간략한 개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사용 자료의 본문에 학생용 자료에 더해 예상되는 답안이 적혀 있지만 중등 교재에 담긴 많은 질문들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방식이므로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교재를 이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상황에서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습니다. 교재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 학습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차시와 주제별로 적절한 방식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혹은 교재의 다양한 주제, 내용, 자료,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 선생님들의 교수 학습에 참고할 수도 있겠지요. 기본적으로는 학습자의 활동을 돕기 위해 교재만으로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QR코드와 같은 형식을 이용해 교재에 직접 담아 제공합니다. 각 차시의 마지막에 교사용 도움 자료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와 PPT 파일 외에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후위기 관련 자료와 수업 전 교사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또 준비물이나 예시 자료, 교실 상황에 따라 교재의 특정 부분의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자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 영역은 기후위기 내용 영역을 반영하여 원인, 결과, 인류 영향, 해결이라는 대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재는 총 16차시로 2차시를 연계하는 블럭형 교재로 구성하고 총 4개 차시를 대주제로 묶어 구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주제들은 분류에 따라 구성하는 경우 4차시, 대주제로 구성할 경우에는 2차시, 소주제의 경우 1차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또는 구성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1에서 4차시의 원인 영역에서는 기후 생태 시스템과 지구 온난화를 다루면서 기후 변화는 무엇인지 먼저 다루고 기후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재난 재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5에서 8차시에 해당하는 결과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기후 위기에 의해 발생하는 생물 다양성과 수권 및 기후 시스템과 관련된 현상을 다룹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원인이나 결과를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현상 속에 인간과 개인의 문제의식과 이에 따른 결과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후 문제들이 그렇듯이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원인과 결과들이 복잡하게 다시 상호작용하면서 피드백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들이 다시 전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재에 제시된 주제들은 아주 부분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므로 교재 자체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9에서 12차시에 해당하는 인류 영향의 영역에서는 앞서 인간과 개인의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인류의 문화에 대해 다룹니다.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물질과 에너지 소비 문화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이러한 영향이 단순히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전반에 걸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 단원을 통해 미시적 차원의 개인의 문제와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문제가 서로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3에서 16차시에 해당하는 해결 부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환경교육이나 기후위기 교육에서 아이들의 실천이나 행동을 강조하면서 자칫 아이들이 이러한 기후위기에 가해자로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의 범위를 공동체에 집중하면서 개인적 문제 해결은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하고 있는 공동체인 가정과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은 다수의 개인이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넓은 범위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문제 해결 방법이 다각적으로 시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인에서 다루는 주제는 지구, 생태 시스템에 의한 지구 온난화와 이와 연결된 다양한 재난재해를 현상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 온난화,
재난재해 등의 기본적인 환경 지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생물 다양성과 물에 대한 기초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연결되는 다양한 결과들이 사실 결과가 일어나는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과 물 자체에 대한 기초 지식을 먼저 익히고 이에 따른 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다루고 그 결과들을 다루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인류 영향 부분에서는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인류의 문화를 물질과 에너지 중심의 소비 문화로 되돌아보고 기후위기를 대하는 인류의 변화된 문화와 또 앞으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인류의 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류에 의해 지구가 멸망해 가고 있다는 부정적인 미래관보다는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내면화와 효능감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부분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차원,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실제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또 정의로운 방향인지에 관해 논의하고 우리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행동하는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행동이 실제로 지구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기후위기 대응 교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교재는 기후위기 교육의 시작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학교 환경교육 적용을 위한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면 좋습니다. 본 교재는 기후위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기보다는 중학교 수준에서 경험해야 할 기후위기 주제와 기후위기 발달 과정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은 현실에 대한 내면적 갈등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과정이 자기 내면화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갈등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나 시의성이 있는 환경교육적 주제 소개를 통해 당장 수업에 투입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들이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과 주제를 접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교과에 치우치기보다는 범교과 주제 활용이나 동아리 운영, 자유학기 운영 등 학교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질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질문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현실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이를 통해 물음표를 마음에 품게 되면 이 과정이 아마 자기 내면화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기 내면화가 이루어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내적 조절점이 발달할 것이며 이것이 아마 환경 행동으로 발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은 있지만 답은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길러내려는 많은 선생님께 이 교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